자, 기업 사회공헌 활동가 CSV 여름학기 3일차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일차 18일 날 현장 수업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툴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그걸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에서 기업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그 활동의 내용들을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수집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에서 재미있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우리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은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또 경영학에 그 유관한 그런 학문을 공부한 학생들은 기업의 실체, 기업의 어떤 그 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전공을 한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을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그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기업 이해 부분을 가장 먼저 이제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들을 기업에서 채용을 하는데 사회복지 분야나 기타 뭐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련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을 많이 이제 그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경영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사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그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를 그 채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러니까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런 그 대상들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본인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그 떨어졌을 경우는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 생각하는 가치하고 기업이라는 조직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충돌이 있다 그러면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게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근속이 짧아진다거나 그러니까 빨리 퇴직을 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어떤 매력이나 기업과의 안에서의 그 자기의 역할에 대한 구심점,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이탈하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혹은 또 우리가 이제 그 사회 경제적인 조직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기업의 자원을 그 개발해야 되는 펀드레이징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속해 있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원 개발을 하는 입장에 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기업하고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거를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그 수업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은 어떤 조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결국 이익이 없을 때는 기업이 망한다는 것이죠. 기업이란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이다라는 걸 우리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업하고 이익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손해를 보면서 경영활동을 한다? 그거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기업은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나 프리드만 같은 경우도 분명히 기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그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사회에 제공하는 조직체이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럼 우리 수업에서 공부를 하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 기업이 왜 할까요? 그냥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뭐 착한 기업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니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윤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이윤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이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고객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했을 때 그거를 구매할 고객이 없다 그러면 기업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고객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얻은 재화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업은 고객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그 고객이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터 드러크가 주장한 것은요. 그러니까 기업은 늘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조직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혼자서 경영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인정이나 이익이나 존재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만든 생산품과 서비스 등을 누군가는 구매해줘야지만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끊임없이 고객을 창출하는 조직이다라는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영학을 한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사회공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기업군 중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을 우리 꼭 해야 되느냐라는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사회공헌 활동이 됐든 어떤 다른 뭐 복리후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취하는 거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경영학자들은 기업은 오직 하나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프리드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 갖고 있는 거 맞다. 그러니까 CSR을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만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 고객을 창출하는 조직, 앞에서 얘기한 그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해서 경영학자들은 이제 그 과거에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기업은 이제 첫 번째가 경제적 목적이죠. 이윤 극대화 원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어떤 혜택,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라고 보는 단일 목적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기업은 경제적인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도 있고요. 또 다원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적 목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윤 추구는 인정을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추구하는 입장을 우리는 기업의 목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윤 추구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업은 또 다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기업의 목적을 다원 목적론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윤 추구 측면, 시장 기능 측면, 다차원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윤 추구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저하와 기업 이윤을 감소한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경제적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또 동시에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냐. 경제적인 목적에서. 그런데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의 전문적인 기능을 약화시킨다.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전문적인 목적, 전문적인 기능이라고 본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회적 목적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 목적 수행에 대해서 반대론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기능 측면에서는 경쟁을 통한 기업가의 이익 극대화에 전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대시키는 걸로 연결이 된다. 굳이 사회적 목적을 별도로 그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기업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이라는 거는 경쟁을 통해서 그 시장이 시장 안에서 그 기업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집중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사회적 목적까지 별도로 항목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진다면은 오히려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흐릴 수 있다.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 극대화는 사회 이익으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법인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결국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 이익을 증대시킨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 목적 수행에 반대하는 일부 학자들은 시장 기능 측면에서도 사회적 목적을 우리가 굳이 그 구분해서 달성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차원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권력이 집중돼서 다원사회를 붕괴시킨다.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다 보면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하고의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맺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업에서 나오는 어떤 자원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럼 결국 기업에 우리가 권력이 집중돼서, 그러니까 기업에 많이 기대를 한다는 거죠. 사회 자체가. 그래서 다원사회를 붕괴시키는 어떤 그런 결과도 초래한다. 이런 위험성도 있다. 라고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목적 수행에 대해서는 반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기업은 무엇보다도 소비자, 고객이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별로 우리 기업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고 어떤 대상의 소비자, 고객에 대해서 이런 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다라는 어떤 기업의 업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갖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돼 있죠.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 소비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B2B 기업과 B2C 기업이 있습니다. B2B 기업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개개인의 고객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기관이나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관계에 있는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법인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업 경영 활동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 소비재를 생산하지 않는 많은 기업들은 그 B2B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현대자동차하고의 관계에서는 B2B 기업이죠.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관계에서는 B2C 기업이죠. 커스터머.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소비자한테 직접 관계를 하는 기업이냐, 또 기관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냐라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B2B 기업이냐, B2C 기업이냐 이런 걸 나눌 수 있고요. 또 기업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일자리를 만든다.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 공공 일자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이나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그런 기업들이 병폐, 기업의 병폐, 또 기업의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반기업 정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업의 기능 중에는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이죠. 기업이 잘 돼서 수출도 많이 하고 뭐 내수도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법인세가. 그러면 결국 사회적 비용, 그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어떤 기본적인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 충족과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업의 기능과 역할은 들어 있습니다. 기업이 반사회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전략을 세우고요. 또 그 고객들,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있으려면 각각의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균형적인 삶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구매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도 기업의 기능이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입니다. 뭐 앞에서 그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뭐 보통 그 글로벌 기업 뭐 우선순위를 그 발표하고 할 때도 그 기업의 어떤 성과, 이익 창출, 매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왕성하다는 거는 결국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가치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재생산에 필요한 이익을 창출한다.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경영 활동을 뭐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계속 하진 않잖아요. 투자를 하고 더 좋은 기술, 더 다음 단계의 어떤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을 해서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재투자를 해서 그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그 경영 구조를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 활동에서는 경제 재생산을 통한 이익 창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 또한 기업의 기능이나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CSV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기업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또 기업의 기능과 역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기업 사회공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면서 이 기업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두시고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이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